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에서 방송 중입니다. 이다영 대표가 엄마라는 일, 나를 키우는 엄마로 일하기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네, 나를 키우면서 엄마로 일하기, 엄마라는 일로 이야기를 나눌 이다랑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엄마이신 분도 계시고요. 또 집에 다 엄마는 있으시지요? 네, 엄마는요, 일일까요? 엄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쭈어보면 그럼요, 엄마도 일이지요 라고 대답하실 만큼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사실 저의 직업이 엄마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제가 직접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이다 보니까 주변에 엄마가 정말 많은데요. 엄마는 정말 일이야? 라고 물으면 다들 당연하지 라고 대답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실제로는 엄마를 일처럼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이를테면요, 저도 이제 워킹맘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가끔 이제 쉬는 날이 되면 저도 친구를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같이 이제 육아를 하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죠. 오랜만에 만날까? 이렇게 하면 보통 친구들이 그래 만나자 라고 얘기해요. 언제가 좋을까? 그럼 어떤 대답이 보통 있냐면, 야, 나는 어차피 집에서 노는 걸 뭐 일하는 네가 바쁘지, 너한테 맞출게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인터뷰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로서 뭔가 창업 전선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다 보니까요.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러다 보니 뭐 대표님 예전엔 어떤 일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도 모르게 일을 하다가 중간에 아이를 낳고 육아하면서 잠시 놀았죠 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저 자신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라는 일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엄마의 일은 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일은요,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한 직업만이 일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그 자체를 우리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직업이라는 의미에 한정해서 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엄마는 일로서 치기에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일이라고 안 하자니 뭐 하고, 이런 약간 어정쩡한 포지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의미에서요, 저를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저는 7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7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일까지, 밖에서 하는 직업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 삶이 얼마나 복잡할지 혹시 여기에 어머니들이 계시면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엄마라는 일도 우리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엄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들과 실제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적어보고 그것들을 정리해보는 작업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일단 뭐가 있을까요? 먹이고, 씻기고, 재우면서 실제로 돌보는 일이 있어요. 또 엄마가 아무리 학교나 유치원을 아이를 보낸다고 해도요, 뭘 가르쳐야 되지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학습적인 걸 가르치고, 세상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일이에요. 그 외에도요, 사실 엄마는요, 굉장히 극한 정신적 노동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많이 내서는 안 되고요, 감정을 잘 참아내고요, 마치 원래 나와는 다르게 아이에게 앞서서 정서적인 조절까지 가르쳐야 되는 어떤 정서 노동까지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엄마들은요, 엄마라는 일은요, 서비스직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공감이 가시나요? 마치 우리가 서비스직은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친절하게 막 화내거나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제공하는 일이죠. 그래서 엄마를 서비스직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엄마라는 일을요, 직업, 일로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이 일은요,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각자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시는 일이 다 내 적성에 잘 맞으신가요? 잘 안 맞아요.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엄마라는 일 말고 제가 하는 일이 적성에 반드시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물며 엄마라는 일도요, 그 일의 속성에 잘 안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요, 엄마라는 일이요, 직업처럼 우리가 한번 여겨보자면요, 그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엄마를요, 직업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로서만 규정을 하게 되면요, 엄마라는 일을 잘 못하고 처음에 잘 서툴고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왜 이렇게 엄마를 못하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엄마라는 역할이 어렵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부터 엄마라는 일은 왜 이렇게 서툴고 어렵고 힘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엄마라는 일 서툰 분들 많으시지요? 제가 저의 직업이 상담사였어요, 전직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아이들도 치료를 하지만 대학생이나 성인들도 만나서 상담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요, 참 슬프게도 자기 엄마를 좋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엄마는 정말 나한테 완벽한 사람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해주신 분이었고 이렇게 기억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주지 못한 거, 엄마가 서툴렀던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요, 지금 이 나이까지 오는 동안 제가 살면서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엄마에 대해서 늘 좋게만 여겼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의 친정 엄마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제 엄마가 저만큼의 나이였을 때 저를 낳아서 키운 거 아니에요. 그때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서툴고 힘들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차라리 직업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인턴도 할 수 있고요, 실습도 좀 할 수 있고요, 위에요 사수가 있어서 나한테 일을 좀 인수인계도 해주고요, 매뉴얼도 좀 있고 이랬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엄마라는 건요, 우리가 직업이다, 일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중에 엄마가 되면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분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임신이 되고 한 아이를 딱 안아들면서 굉장히 무거운 직책을 맡게 돼요. 갑자기 그 자격이 없는데 승진을 한 기분이죠. 고속 승진. 갑자기 책임을 많이 져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라는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서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요, 우리가 이 엄마라는 역할이 서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엄마라는 직업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제가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이라는 걸 시작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집에 가는 길에 항상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졸업하기 직전에 원래 약간 좀 자신감이 있잖아요. 한참 젊고.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런 나를 막 잘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첫 해에는 정말 죽지 못해서 일을 했는데요,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익숙해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예전처럼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파트가 바뀌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조금씩 바뀌어도요,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회사, 일 안에서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점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일이라는 건요, 원래 하면 할수록요, 늘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경험을 통해서 계속 내공이 쌓이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엄마라는 일은 애석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마라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키우는 아이와요, 내일 키우는 아이는 다른 아이예요. 여기 특히 영유아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훨씬 더 공감하실 텐데요. 1년 전의 아이와 오늘의 아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되게 어린 친구들의 엄마를 상담할 때도 있고요, 청소년 아이들의 엄마도 많이 만나고 또 대학생들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간혹 어머니들과 통화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고민이 다 똑같으세요. 어떤 고민이냐면 지금 우리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는 걸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엄마라는 직업을 계속 몇 해, 10년 차, 15년 차, 20년 차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요. 원래는요, 이 엄마라는 일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되는 대상인 아이를 키우는 일은요, 그런 정형화된 계획과 예측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사람을 다루는 일은 더욱더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벌써 엄마를 한 지 5년, 10년이 됐는데도 내가 여전히 엄마로서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그런 자괴감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라는 직업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능숙해지거나 더 쉬워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회사를 많이 다니고 계시지요? 회사를 다니면요, 한 10년 정도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요, 승진이라는 걸 해요. 그죠? 한 몇 년 지나면요, 인센티브도 받고요. 게다가 조금 더 잘하면요, 더 큰 보너스도 받아요. 근데 사실 엄마라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엄마라는 일은요, 우리가 충분한 통제감,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기에 굉장히 부족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엄마 5년 차 됐다고 혹시 보너스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엄마 10년 차가 되면 누가 당신은 10년 차 엄마입니다 라고 승진이라도 시켜주나요? 이 성취감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엄마라는 직업 안에는 그 도달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저 아이가 자라고 나는 같이 늙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를 느껴야 되는지 정확한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매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어디까지 했는지 얼만큼 했는지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직업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덧붙여서 엄마라는 직업은 통제감을 경험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통제감이 무엇일까요? 통제감이란 단어는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이지만 심리적인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내 주위를 둘러싼 환경을요,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이 통제감이 사라지게 되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요, 이 상황이 내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정서적인 압력도 커지고요, 스트레스도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엄마라는 직업은요, 이 통제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환경을 통제한다는 경험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껏 통제를 해놨더니 수시로 깨지기 일쑤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어려웠던 일들 중에 하나는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외향적이다라는 의미는요, 에너지를 밖에서 얻는다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말을 잘하고요, 표정이 밝으면 외향적인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를 혼자 있을 때 많이 흡수하시는 분들은 내향적이고, 사람을 만나고 환경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지 에너지가 생기시는 분들은 외향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런 외향적인 제가요, 맨날 아이 얼굴만 보면서 집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매일같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아이를 키우면요, 사람다운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어요. 항상 그랬어? 그랬구나. 이런 말만 쓰게 돼요. 그러니 나 정말 인간하고 너무 대화 나누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이제 약속을 좀 잡고 바깥 생활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요, 온 자원을 다 동원해가지고 약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일찍 와야 돼. 꼭 일찍 와야 돼 라고 얘기하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모든 세팅을 다 해놔요. 그런데 꼭 그 전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애가 아파요. 애가 이렇게 미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설마 했는데 낮부터 펄펄 끓기 시작하죠. 아니면요, 남편이 전화가 와요. 정말 미안한데 나 오늘 진짜 안 될 것 같아. 나 다 만나기로 했는데 남편이 일찍 못 와주면 그 약속은 못 가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요, 한두 번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뿐인가요? 사실 이 통제감은요, 굉장히 쉬운 걸로도 얻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요, 내가 입고 싶은 걸 입는 것도 통제감이에요. 그런데 옷을요, 다 집어넣는데 안 들어가요.
이 내 몸이 내가 통제가 안 돼요. 아, 다이어트 해야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먹어요. 아, 요것도 안 되네. 밖에 나가려고요. 좀 이쁜 옷 좀 입어보려고 옛날에 했던 신발 한번 꺼냈어요. 한번 신고 나갔다가 웬걸요. 다시는 안 신었어요. 내가 입고 싶은 옷 하나마저도, 또 내가 먹고 싶은 음식 하나마저도요, 맵지 않게, 아이한테 맞게 이렇게 하다 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 삶에 내가 선택해서 끝까지 끌고 나간 주도감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러다 보니까요, 내가 이게 내 일이야 라는 통제감, 성취감이 있어야 느는데, 내가 얼만큼 했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통제도 할 수가 없다라고 느끼니까요, 이 일이 좀처럼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엄마라는 역할이, 일이 계속 벅차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일과 너무 밀착되어 있어요. 엄마라는 일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조금 쉬는 날이어서 강의도 들으러 오셨잖아요. 여기 일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워라밸이잖아요. 그런데 엄마라는 일은요, 이 워라밸이 없는 직업이에요. 그냥 일과 생활이 항상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들 중에도 방이 없으신 분들 많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내 방이 없었던 적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다못해 서랍 한 칸이라도 내 거였어요. 그렇죠? 아니, 회사에 가면요, 내 책상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되고 나서는요, 사실 집에 방이 있나요? 내 방? 없어요. 내 서랍 있나요? 있죠, 부엌에. 근데 거기 막 칼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거. 나를 위한 작은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는 건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아침부터 밤까지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모든 사람은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로서 하는 일도 처음에는 으쌰으쌰 좋은 엄마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일은 계속 서툴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엄마라는 일 자체를요, 일로서 여기지 않는 의식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좀처럼 늘지 않아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요, 애지간하면 일이 늘게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그게 일이니까요. 일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한켠에서는 엄마라는 것도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 엄마를 일처럼 여기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노동 아니면 나의 역할,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만 지날 뿐이지 엄마로서의 효능감이나 능률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자, 제가 지금까지요, 왜 엄마라는 일이요, 오랜 시간을 해도 왜 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일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해도 늘지 않는 이 일을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솔직히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엄마들은 내 입에서 내가 나 때려치고 싶어 이런 말 꺼내는 거 너무 어려워해요. 그런데 얘기 한 분씩 나눠보잖아요. 최소 100번 이상은 다 생각하셨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다. 아니면 딱 하루 정도만 그만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만둘 수 있나요? 우리가 엄마라는 일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다니는 직장마저도요,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금방 그만둘 수 없어요. 그만두려고 하면 뭐가 걱정되시나요? 당장 다음 달 돈은 어떻게 벌지?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집값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생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을 금방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요, 엄마라는 역할은 어떤가요? 아이를 키우는 일을요, 내가 갑자기 확 그만두고 사라져버려요. 가능하실까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아주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잠깐 훅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실은 그렇게 할 용기조차 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뻔히 다 알기 때문이에요. 자, 엄마라는 일은요,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죽지 못해 계속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 삶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라는 일도요, 버티려면요, 잘 버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슬럼프가 올 때가 있잖아요. 아, 너무 그만두고 싶다. 이럴 때 당장은 못 그만둬요.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하셨나요? 또 하시나요? 휴직도 못 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조금만 더 다니면서 생각해보자 라는 결정을 내려요. 시간을 좀 유보시키는 거지요. 그 시간 동안 다른 곳에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든지 아니면 그 가고 싶은 회사에 적합하게 뭔가를 더 보충하든지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서 버티게 됩니다. 근데 엄마라는 직업도요, 버틸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일단 1년만. 참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아주 엄마들 다양하게 만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엄마들 중에요, 가장 육아를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어느 나이대의 엄마인지 혹시 예측하실 수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가 다 자라서 출가한 때까지. 우리가 흔히 뭐 중2 이러니까 청소년 시기의 엄마가 되게 힘들 것 같다라고 예측하시잖아요. 그렇게까지 별로 안 힘들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내가 많이 노력한다고 해서 많이 달라질 수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신 상태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지 막 내가 너무 힘든 것은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건 사실 태어나서 한 2년, 3년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예요. 근데 이 힘들게 하는 되게 아주 근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뭐냐면 얘는 도대체 언제 끝날까예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게 영유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생각의 속성이에요. 지금도 힘든데 선배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너무 좋아. 가만히 누워있잖아. 앉아있잖아. 조금 자라봐. 말 안 듣는다? 좀 지나봐. 그 공부 어떻게 시킬 거야? 너 돈도 벌어야 된다? 선배 엄마들이 해주는 얘기가 절대로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자꾸만 걱정 근심이 쌓이면서 아니 그럼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청소년기 엄마들 만나면 이 생각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조금 덜 할 뿐이지 여전히 하고 계세요. 아, 애들 다 떠나고 나면 힘들다던데. 그땐 또 엄마로서 엄청 골치 아프대는데 애들 또 장가는 어떻게 보내나? 사실 우리가 고민의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리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할 때요, 뒤엔 일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아이를 키우는 개월수별로 딱 지금 시기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 내가 계획한 대로 아이가 해주지도 않아요. 당장 다음 연도에 내가 계획하는 것도 못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3살까지는 아이한테 어떤 엄마가 되면 좋을까? 학교 가기 전까지는 어떤 엄마가 되면 좋을까? 조금 목표를 타이트하게 잡고 내가 여기까지 한번 잘 버텨보자. 요렇게 버텨보자 라고 딱 타이트하게 잡아줘야지 그나마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 엄마라는 일과요, 나를요 좀 떨어뜨려 놓고자 하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회사를 다닐 때 뭐가 가장 위험한 줄 아세요? 이 일이 곧 나인 것처럼 여겨질 때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요, 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일을 잘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이 일에서 조금 못하거나 실수하면 난 되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실은 워라밸만 깨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못 내고 정신도 굉장히 피폐해지기가 쉬워요. 엄마들이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엄마라는 일을요, 곧 나와 동일시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내가 엄마로서 오늘 좀 괜찮았어. 오늘 화 10번 낼 거 한 8번만 냈어. 그러면 어머니들 밤에 기분이 좋으세요. 오늘은 좀 내가 괜찮은 나이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조금 잘하다가요, 애가 꼭 밤에 꼭 떼를 쓰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밤에 아이를 보면 이제 뭔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면 아이 자고 나서 그렇게 거실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SNS에다가 반성문 쓰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뭐예요? 내가 오늘 나로서 무언가를 했는지에 나의 성취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로서의 역할과 나를 항상 동일시하게 되면 실은 엄마라는 역할은요, 내가 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이한테는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요, 친구랑 싸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이한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나의 일과 결부가 되기 시작하면 엄마라는 일을요, 잘 버텨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시는 우리가 청년들과 상담을 할 때도 이 회사라는 일과 나를 얼마나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사실 회사 생활을 더 오래 즐겁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세 번째는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그냥 정확하게 선을 긋는 한계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요,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이 우선 채용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짧게는 한 1, 2년부터 길게는 9년에서 10년까지 경력 단절을 하신 다양한 상담사, 디자이너, 개발자 이런 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회사를 들어오고 나서요, 보통 1년 이내에 최소 3번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두는 이유 중에 아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기를 이미 결심했을 때는 아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한 이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할 거야 라고 오셨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사실 뭐 때문이냐면요, 내가 이 회사에서 능력이 너무 없어 보여요 라는 이유가 제일 많아요. 항상 모든 분이 그 고비를 한 번씩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저는 대표로서 그분을 뽑을 때요, 고용할 때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일꾼이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연봉을 주고서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잘 하기 위해서 그분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그 일에 특화되신 분들을 잘 뽑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회사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잘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특히 회사가 규모가 작으니까 내가 요것도 더 잘하고 싶고 요것도 도움이 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일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내가 맡은 파트에 의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까지 내가 할 수 있구나 라고 한계를 지어야 아무리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엄마라는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라는 일도. 엄마 상담들 많이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아우, 선생님, 막 제 주변에 있는 엄마들 보면 막 엄마표 놀이, 뭐 엄마표 뭐 하면서 막 되게 열심히 해줘요. 그리고 어찌나 꼼꼼한지 막 애들 막 이것저것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막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다가 막 보내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요리도 잘 못하고 원래 덤벙거려서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이한테 부족한 엄마인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랑 잘 얘기 나눠보다 보면요, 이분은요, 엄마가 됐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하던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가 아가씨일 때도 꼼꼼하지 않았고 요리 잘 못했고요, 자기 삶을 위해서도 뭘 열심히 하던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엄마가 됐으니까 갑자기 그걸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엄마를 보면요, 장점도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원래 인생이 쭉 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한테 과도하게 불안해한다라든가 아이한테 뭘 하라고 막 쫀다라든가 이러한 행동이 거의 없으시고 항상 상대방의 니즈에 맞춰서 편안하게 운영하는 되게 넉넉한 성격을 갖고 있는 강점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모든 엄마가요, 좋은 엄마로서 일의 속성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엄마는 이거로서의 강점이 있지요. 근데
엄마로서 조금이라도 살아보신 분은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엄마라는 이름에 기대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완벽함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이런 엄마, 이런 것까지 해주는 엄마,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좋은 엄마.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을요, 잘 버티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기 발견이에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요, 좋은 엄마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방법을 찾는 건 나중 문제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꾸 궁금해하고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엄마라는 일을 맡기 전에 나도 좋은 강점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하면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엄마라는 일을 하는 동안 여기에다가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회사를 다니면서 되게 힘든 순간이요. 이 회사를 내가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라고 느껴질 때가 사실 제일 무기력하고 힘들어요. 저도 저희 남편이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 회사에서 뭘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질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요, 더더군다나 직장에서 자기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가 엄마라는 일을요, 이 프레임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엄마라는 일도요, 직업이지요. 그러면 사실요, 엄마를 되게 잘해야지, 좋은 엄마가 나의 목표예요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요, 이 엄마라는 일을 하는 동안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내가 뭘로써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이 병행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회사도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엄마라는 일도요, 이 직장 안에서 나는 무엇을 가져갈까, 내가 아이를 다 키웠을 때 지금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가, 엄마이기 전에 나는 참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엄마 노릇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이런 일들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개인의 성장 목표가 같이 KPI로 존재를 해야 이 엄마라는 일을 견뎌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회사는요, 내가 아니거든요. 일이 내가 아니듯 회사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아를 하고 있는 이 환경이요, 곧 나의 성장을 자동적으로 높여주는 곳은 아니에요. 회사에서도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걸 열심히 찾아 드셔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여기서 나 이 파트 좀 배워야지, 내가 여기서 복지 좀 써야지, 이렇게 잘 챙겨가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엄마라는 일도요, 육아라는 환경 안에 그냥 나를 가만히 내어둔다고 해서 내가 막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 가운데 나의 개인적인 KPI를 어디에 둬야 할지 고민해 보신다면 엄마로서 하는 일이 지금보다 조금은 버티기가 수월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도요, 너무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만둘 수가 없어.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회사는 다니되 딴짓을 하는 거예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내가 원하는 뭔가 동아리 활동이나 딴 걸 하거나, 이게 취미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을 하나 몰래 더 합니다. 자기가 하는 분야와 유사한 분야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할 수 있게 사이드 잡을 갖던지요, 아니면요, 내가 원래 회사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고 있지만요, 사이드 잡으로 막 디자인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욕구를 거기다 갖다가 풀지요. 자, 공감하시지요? 우리 분명 아가씨 때도 그렇게 버텼어요. 자, 엄마라는 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나와 육아를 분리하려고도 해봤고, 내 개인 목표도 세웠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려고 했고, 너무 지나친 목표 설정도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는 육아 말고 딴 걸 하는 거예요. 육아가 아닌 딴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육아도 하는데요, 육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같이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육아 말고 뭐라도라는 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학을 입학하면서 심리학과를 갔어요. 예, 아동심리학을 배웠어요. 그냥 지금까지 제가 쭉 단 한 번도 이 분야를 벗어나서 사실 산 적이 없었어요. 나름대로 포부도 있어서 열심히 배우고요. 해외에 나가서도 심리치료도 해보고 다양한 일들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일로부터 탈락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분명히 자의로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건 절대 저의 자의는 아니었어요. 환경에 의해서, 내 몸의 변화에 의해서 그냥 떠밀리듯이 그만두게 되었죠. 그렇게 하고서 아이가 태어나고 정말 갓난 아이를 키우는 동안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이가 이쁘니까요. 그런데 엄마라서 너무 좋은데요. 엄마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감정이 제 안에 계속 너무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력서도요. 다시 한번 꺼내보기도 하고 아이가 자고 나서요. 핸드폰으로 오랜만에 잡 리서치하는 곳에 가서 한 번씩 찾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막상 찾으면요. 분명히 옛날에 썼던 이력서는 비슷한데요. 너무 세상과 내가 확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생각했죠. 아, 당장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결정했던 건 육아 말고 뭐라는 것을 한번 시작해보는 일이었어요. 사실 그 전에 저는요, 막 공부하고 일하느라 바빠서요. 남들이 막 그렇게 뭐 엄청난 그 힘센 블로거 이런 거 할 때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블로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아이랑 얘기하는 거 말고요. 바깥 세상이랑 얘기하는 걸 좀 해봐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의 닉네임을 정해서 SNS에 하나, 블로그에 하나 이렇게 해서 계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든 이후에 매일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나의 성취 그리고 내 고단함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 사이에 발생한 이 수많은 괴리들에 대해서 사실 잠을 조금씩 쪼개가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처음 썼던 글이요. 아직도 제 블로그에 있는데 여전히 댓글이 1개밖에 안 달려 있어요. 네.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읽지 않았다는 거죠. 매일같이 제가 쓰고요. 다음날 제가 와서 읽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또 그대로여서 제가 다시 읽었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까 싶은데요. 내가 쓴 글 보고 내가 운 적 혹시 있으실까요? 내가 일주일, 2주 전에요. 너무 힘들어서 쓰고요. 2주 있다가 내 블로그 가서 다시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게 조회수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 읽어봐도 그 글이 되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글을 이렇게 읽고 공유를 해갈까 생각해 봤더니 사실은 누구나 한 번씩 엄마라는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느끼는 감정이지만 많은 생각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거기 저장되어 있다라는 느낌, 그 느낌이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계속 쓰기 시작했고 실은 그 글이 모여서 대형 포털사로부터 좀 더 전문적인 기획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됐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집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원래 했던 일들, 상담사로서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 기획자로서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들도 열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세상에서 저를 다시 불러주긴 했지만 예전처럼 일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힘들게 일주일에 한두 번만 아이 맡기고만 이제 뛰어나갔다가 뛰어 들어와야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뭔가 내가 했던 것이 연결된다는 지점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 글들이 모여서 2년 전에 책이 되어서 세상에 나왔고 그 책을 만들고 여전히 계정에서 많은 영유아를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요. 뭔가 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지가 필요하구나 라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서 창업까지 하게 되는 스타트업까지 발을 디디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함께 모여서 어떤 글을 만들었는데 그 글에는요. 저를 비롯한 이렇게 저와 비슷한 6명의 창업자인 엄마들이 또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각자 뷰티 에디터로서
디자이너로서 뭐 인테리어 회사에서 각자 열심히 일하다가요. 아이를 낳고 육아하면서 멈추게 됐고 다시 육아 말고 뭐라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첫 발을 디뎠다가 창업까지 오게 된 그런 6명의 엄마들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린 사실요 처음 창업 스쿨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창업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창업 스쿨에 와 있지만 정말 창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랬어요. 다들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반복되는 생활, 성취감 없는 이 육아라는 일에서 내가 무언가 뭐라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점을 찍은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 내 책을 읽을 시간은 많이 없어요. 예전처럼 줄글이 많고요. 끝까지 읽어야 되는 부담이 있으면 책을 읽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다가 그 안에서 어떤 삶의 진리 같은 걸 많이 깨닫게 되고 거기서 감동을 많이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 프랑스의 작가 에르베 듈레라는 작가분이 계세요. 이 작가분의 책은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유명한 분 중에 하나인데 막상 책을 가서 한번 서점에 가서 열어보시면요, 에게 이런 말이 나오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글이나 그림이 많은 예쁜 그런 그림책이 아니라 보통 도형이나 동그라미 같은 도형이나 아니면 간단한 붓질 같은 유형의 그림책이기 때문이에요. 이 책을 보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를테면 점이 하나가 찍혀 있고요. 아이들이 한번 딱 누르고 넘기면 점이 2개가 되고, 또 아이가 끝을 누르면 넘겼을 때 점이 3개가 되고, 흔들면 점이 막 흩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있어 하지요. 저도 그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서 지난 여름에 그 한국에 내한을 하셨을 때 오프닝 전시로 제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책을 그동안 정말 많이 내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그림들을 그리셨는데 이 중에서 작가님한테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림이 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이 작가님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시지도 않고요. 딱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마침 뒤에 딱 전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하얀색 종이에 노란색 동그라미 점이 딱 찍혀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이 왜 작가님에게 의미가 있었냐면요. 사실 그분이 그 그림책을 만들던 당시에 이걸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약간의 슬럼프를 겪고 계셨는데 우연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붓에 작업하던 붓에 물감이 끝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냥 한번 이렇게 툭 한번 찍어볼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흰 종이에다가 탁 찍어본 거예요. 근데 한번 찍으니까 힘이 생긴 거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종이에다가 2번 찍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색깔도 한번 찍어볼까 싶으셨던 거고, 그럼 이렇게 퍼지게 해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유명한 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된 거지요. 그분은 그 책이 자기한테 부와 명예와 돈을 다 준 책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첫 점을 찍는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사실 거창하게 무언가를 잘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는 것이 겁이 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블로그를 처음 만들고 SNS 계정을 만들 때요, 저를 가장 두렵게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요, 나 이러다가 결국 또 힘들면 포기할 텐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아이를 키우면서 뭘 해보겠다고 많이 벌려놨다가 멈춘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다행히 뭐 이거 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강의라도 할 수 있거나 책이라도 만들어지면 굉장히 럭키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쓰다가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저에게 부담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아이나 잘 키워, 이런 얘기도 되게 서슴지 않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점을 찍지 않으면요, 사실상 다음 것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엄마라는 일을 하는 기간 동안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없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엄마로 살면 사실 엄마로서의 역할을 1번으로 가장 잘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아이를 잘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엄마들의 세대에선 그것이 더 팽배했고, 여전히 요즘의 젊은 엄마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제가 실제로 만나는 아주 일반적인 많은 엄마들은요, 여전히 마지막 선택에서 아이 때문에 내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의 내부에서 주고 있는 되게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엄마라는 일을 하는 기간에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요, 이 회사를 그냥 다니는 것과 내가 이 일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갖게 되지요. 여러분이 엄마로 사신다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엄마로서 사는 삶에 내가 너무 갇혀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거창한 것을 하시기보다는요, 육아 말고 뭐라도라는 한 점을 찍는 것에 시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아 말고 뭐라도를 하는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자가 강의를 마치고 퇴장합니다.